정부, 거론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전 북한 원전건설은 당시 정부 책임이 아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더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각종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2월 임시국회는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지만 이처럼 문을 열자마자 정치 공방부터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6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됐습니다. 가결 정족수를 이미 훌쩍 넘긴 숫자인 만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면서 맞불격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0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수입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에 이어 이낙연 대표가 힘을 실은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참한 결과입니다. 공동 발의자 수가 이미 가결 기준인 151명을 넉넉하게 넘긴 만큼 본회의 통과도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판사로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번 탄핵소추가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 등에 개입하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게 판결문으로 명확히 인정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판단이나 실익을 따지며 탄핵을 포기하는 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회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헌법 행위자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돌발 계획을 내놓으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정권 차원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한 만큼 맞불 전략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정권의 해악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시도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사법 정의다, 사법 장악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네, 들으셨듯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인데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느냐 이런 쟁점과 함께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중 한 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 재판에서 청와대 입장이 판결문에 반영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지위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위헌적 행위를 한 게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여당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핵심 쟁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이 인용되려면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예로 적극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와 민주국가 원리를 위배하거나 뇌물수수나 부정부패 등의 법률 위반으로 국민 신임을 저버리는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이번 법관 탄핵안을 발의한 여당 측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 자체가 법원이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당할 정도로 중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는 등 명확한 법적 결론도 안 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임 부장판사의 남은 임기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임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이달 말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헌재가 결론을 못 낸다면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에 탄핵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위 얘기라는 게 이미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직에서 탄핵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 이후에 탄핵 대상자가 법관이 아니라면 아마 소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탄핵안은 과거 대통령 탄핵 소추안보다 사안이 단순하고 법원 재판을 거치면서 사실관계 조사도 대부분 끝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이번 사안의 상징성과 중대함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한다면 이른 시일 안에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자신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원들의 주장은 1심 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집단 발병에 따르면서 재확산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확신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5명. 3차 대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70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커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별로 보면 IM 선교회를 포함해 지역 집단 발생이 크게 늘어 선행 확진자 접촉의 비율과 비슷해졌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해 조사 중인 경우는 여전히 20%를 넘었습니다. 집단 발생 증가와 설 연휴 등으로 인한 재확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집단 발생이 건수와 환자 수가 증가하였고 또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사례가 1월 이후에 약 3,300명 수준으로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를 검사한 결과 영국 4건, 남아공 1건, 브라질 2건 등 모두 7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특히 설 연휴 등으로 사람 간 접촉과 지역 이동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재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달가량 이어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막심해지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주말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합숙 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합숙 훈련을 하던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학교 내 기숙사를 갖추지 않은 데다 합숙소도 없어 원칙적으로 합숙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학부모 명의로 학교 인근의 30평대 빌라 세 채를 빌려 한 방에 4명에서 5명씩 모두 50명이 사실상 합숙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창일 때도 매일같이 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방학 중 입소하려는 학생 선수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축구부는 입학... 아이고. 자, 들리십니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면 일자 한번 눌러보세요. 잘 들리시는 분 일자. 네, 바로 누르시네. 아, 금방 들리시나 보네. 잘 들리시면 일자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 내가 여러 번 실수하는 바람에 이게 많은 좀 오류가 좀 있었는데, 예, 마이크가 뭐 정상이 아니다. 마이크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이크는 20년 동안 제가 항상 하던 그런 그동안 했던 뭐 NTNW 방송에서도 다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에서 뭘 내가 설정을 안 해가지고 음성이 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림 현상이 이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 이제 손 봤기 때문에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이신 분들, 오늘 아마 유튜브이신 분들은 많은 여러 가지 강남큰손의 여러 가지 이제 능력들을 보지 못했고 컨텐츠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오늘 시간의 단위가에 대한 움직임 특별히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좋은 소식이죠.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현재 0.9%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일단 내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뭐 내일 뭐 플러스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급등락보다는 소폭의 등락의 형태를 띌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수가 오늘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상승의 전환 혹은 뭐 바닥이 확인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신호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신호가 일단 나오지 않았고요. 코스닥도 신호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반등. 여전히 과열된 상태에서 이러한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열해서 접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번에 어떤 눌림목은 좀 필요할 겁니다. 눌림목은 필요할 텐데 지금의 낙폭이 순간적으로 강하니까 순간적인 낙폭과 일단 이제 반등이 나올 것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가지 이 자료들을 여기 보시게 되면 투자 전략들 내지 자 예를 들어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이미 제가 1월 26일 날 지수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신호를 꼽아드리면서 이 자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1월 여기 나오잖아요. 1월 26일 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락 신호가 나왔다. 지수는 떨어질 것이다. 딱 찍어드렸죠.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빠지고 쭉 빠졌고 쭉 빠지고 그 다음에 28일 날 코스닥 빠질 것이다. 해서 코스닥이 정말 빠졌죠. 저거 딱 빠졌고 이런 식으로 쭉 빠졌고, 아 그리고 잠깐만요. 저점 찍고 잠깐만요. 전에는 안 그랬나? 잠깐만요. 지수가 저점에 내려가긴 한데 저점 찍고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공개 방송 중이니까 와서 들어보세요. 왜 내일인지.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고 지수는 상관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회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왜 내일 꼭 내일이다 뭐 내일이 찬스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빨리빨리 볼수록 좋아요. 일단은 시장에 내일은 양호할 거라고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양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양호할 때 하면 좋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어떻게 되는데? 그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내일 모레는. 근데 내일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 지금 이게 순간적인 급락이 나오고 나서 투매가 나올 거라고 다들 막 여기저기서 막 뉴스가 나오고 막 급락이 나오고 뭐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다 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제가 20년 동안 해본 결과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일이 나오게 되면 또 맞출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코로나 텄을 때 나는 이 폭락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다. 11월 날 코로나 터질 때 직전에 현금 출약부 해가지고 여기 알잖아. IMF, 금융위기, 9.11 테러 이런 거 엄청난 게 왔었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현금 최대한 늘립니다. 97년도 IMF, 금융위기 다 써있죠? 저는 위기를 분명히 감지해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폭락을 일단 피했어요. 그리고 이때 금리에 대한 인하와 유동성 확대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야 2008년도 금융위기가 똑같네? 날아갔잖아요. 이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 랠리가 나오면 경제가 나빠도 주가 엄청 올라가요. 그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반복된 거라 이번에 사람들이 이번에 안 놓쳤어요. 개미들이 무지막지하게 달려들었죠. 97년도에 IMF는 우리가 잘 몰랐던 주식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개미들도 주식 잘 몰라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보고 나서 지금의 개미는 스마트한 개미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는 개미들의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 다행히도 많은 이제 공부를 했죠. 자, 유동성 랠리가 과연 지금 끝날까요? 이 유동성 랠리가 어디에서 끝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어디서 끝날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 들어간다고요? 아니 유동성 랠리가 왜 지금 끝나요?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주고 경기 살리겠다고 재난지원금을 주고 코로나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유동성 랠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유동성 랠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로 1월달에 조 바이든이 취임식과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유동성을 꺼트리기보다는 유동성을 계속 확대를 하죠. 엄청난 돈을 푼다는데 무슨 유동성 랠리가 끝나요. 조 바이든이 얼마 푼다고 했어요 이번에. 상상을 초월할 돈을 푸는데 이번 연도까지는 시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만에 이제 백신 맞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놀러 많이 가고 소비 욕구가 폭발하면서 억눌렸던 소비가 시장에 확 퍼져요. 물량이 엄청난 돈이
놀고 다니고 난리가 날 거야, 이제. 돈 많이, 주식으로 많이 벌었잖아, 다들.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쓰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썼거든요. 그거를 무진장 쓴다고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가면서. 그 여름철에 휴가 떠나면서 많이 이제 이어질 거야, 아마.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은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겠죠? 유동성 축소.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소비 욕구가 폭발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생기지 않다 보니까 뭐 일단 실업률이 막 많이 줄어들었고 취업자 수가 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유동성은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서서히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유동성에 대한 확대했던 것을 다시 감축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감축하는 시기는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 최소한 여름 지나가면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루라도 일찍 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미국 이제 재난지원금 미국도 주고 우리도 주고, 유동성 내면 아직 이제 이번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있고 난 이후 이제 막 또다시 랠리가 시작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워낙 과열된 시장에 대한 이격 축소 과정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돌아섰다기보다는 이제 반등 보이고 도로 밀려서 등락을 좀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바닥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 바닥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이 나오고 신호가 나오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바닥이죠. 이건 바닥은, 여기는 이제 바닥은 없죠. 상승 중에 단기적 지지권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바닥이라는 건 이걸 가지고 바닥이라는 거지. 붕 떠갖고 이격도 버는데 무슨 바닥이 어딨어요. 이제는 바닥을 찾는 게 아니고, 조정 후 중간에 상승으로 턴하는 시점, 아니면 지지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눌림목을 받았어요. 그럼 이번 달부터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코스피 쪽은 아니죠. 그건 다르고, 과일이고. 그러니까 전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과거에 보시게 되면 요런 장이 앞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근거로?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든 비밀 차트와 미친 꿈의 차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미친 꿈의 차트의 시스템 가지고 종목이 검색이 자동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안지 비밀 차트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비밀 차트에 답이 있는데, 그저 100% 답은 아니겠죠. 나만의 답안지니까. 나만의 답안지인데 내가 해보니까 거의 100에 가까워요. 거기에 내가 가는 거구나 라고 단정 지어서 틀린 거는 거의 없어요. 100% 아니겠지만 거의 생각이 안 날 정도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코스닥이 대박 장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으로 들어갈 거라는 기준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계속 할 거고, 이번 정부 역시 약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일단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기본적인 마인드, 대기업 규제, 서민 규제 정책들, 하지만 또 세금 많이 걷죠.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거죠, 뭐.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또 많이 걷어요. 하지만 많이 번 분들의 돈을 좀 많이 걷겠죠. 그런 것이 현재 미국의 민주당도 그런 방향이에요. 민주당 똑같아요. 서민 정책.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걷어들이고 규제하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하고, 그래서 나스닥 중소기업 관련주에 대한 러셀리처라든가 국내로 봤을 땐 코스닥을 하는 거예요. 코스닥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코스닥도 대형주가 있어요. 중소형주 잡주 같은 거를 막 잡주 같은 쓰레기주를 그걸 코스닥이라는 게 아니고, 코스닥은 대형주의 코스피보다는 작지만 코스닥에도 대형주가 있고 우량주가 있어요. 코스닥을 무조건 막 잡주처럼 취급하는 분들은 차이가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코스닥이 잡주같이 보이는 거지, 코스닥도 셀트렌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잡주라고 하면 되겠죠. 맨날 똥주 같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식 이런 거 코스닥 하니까 맨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빌미로 한 번쯤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 기술적인 기준도 그렇게 비밀자도 보면 답은 나와 있지만, 그걸 근거를 좀 제시한다면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이 산업적 혁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렇게 삶의 질이 바뀌는 산업의 혁명이에요. 4차 산업의 혁명이에요, 이거는. 이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획기적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까지 뭐 이렇게 단계별로 산업혁명이 뭐 2차, 3차, 바뀌는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4차는 이제까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반 폰이 뭐 나왔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탁 나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뭔가 과거 핸드폰 조금 거기서 바뀌었지만 완전히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터지는, 그게 산업에서도 산업이 한 단계 바뀔수록 획기적 사건이 되겠지만, 우리가 공상과학에 나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뭐가 크게 바뀐 거는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핸드폰도 나온 거, 인터넷 바뀐 거,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획기적인 거지만,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혼자 움직인다거나,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플라잉카, 자율주행, 로봇가 주위에 돌아다닌다거나, 배달 로봇이 해가지고 도로를 이제 도로든 인도든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배달하면서 물건 배달해주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앞으로 시대예요. 이 배달용 로봇도 나와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좀. 근데 여기 사실 인터넷 스마트폰하고도 굉장히 다른 측면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어떤 삶에 있어 자동화로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핸드폰도 쓰고 인터넷도 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닌 그냥 알아서 인공적으로 도와주는 로봇, 알아서 막 움직이는 시대.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이제 한 번에 모멘텀이 돼서 주식은 언젠가는 한 번은 갈 거거든요, 한 번은. 그게 주식의 특징이 원래. 자기 고향 찾아 언젠가는 한 번은 가는 게 주식의 특징이거든요. 언젠가는. 고향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언젠간 자기 고향 찾아간다. 신저가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니겠지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이때 봐도 대단했죠. 이게 7,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가 3,000원까지 언젠간 자기 고향 찾아갈 뻔했죠. 그래서 거래가 탁 터지면서 흔들고 눌러주고 돌파를 탁 하는데 거래가 실렸어. 또 간다! 쭉쭉쭉쭉 날아갔잖아요. 자기 고향 찾아갔죠? 자, 그런 것처럼 주식은 언젠가는 자기 고향 찾아 한 번은 가거든요. 요런 대박, 묻지마 투자 코스닥이 3,000포인트 갔던 시절? 잠깐만요. 네, 3,000포인트 갔던 시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올 텐데 그게 언제겠느냐. 이번에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면서 큰 자금의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개미가 이걸로 뭐 잘못되기보다는 뭐 중간에 출렁출렁 하면서도 이런 장이 이렇게 큰 장이 연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예상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기준에 대비를 하면서 그때 대처를 하는데 현재 5개월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번에 조정이 보통 이제 N자로 접고 올라갔던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약 10개월 선 정도. 그래서 중간 왔다 갔다 하다가 10개월 선까지 내려갔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2차, 이러면서 3차 이런 어떤 파동으로 앞으로도 아직까지 상승 흐름은 열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코스피가 충분한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 조금 더 감축하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종목 장세로 충분히 진행하셔도 일단 유동성 랠리가 지금 당장 끝날 게 아닌 형태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을 하려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여기 많이 계세요. 오늘 이제 가입을 이제 문의하신 분들이 린스님이라든가 여기 이제 린스님 내지 여기 성투님 고민하신 것 같은데 결정 잘하세요. 왜 사과나무님이 저랑 하시다가 뭐 다른 궁금했나 봐요. 나갔다 보니까 뭐 결국 강남금손이 가장 변한 걸 느끼죠.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분 말고도 많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이제 하지 않았는데 내가 캡처를 떠야 되는데 안 해놨네. 우리 회원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갔다 오셨어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 갔다 오셨어요. 한 번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고 나면은 안 가요. 딴 데는 안 나가요. 제가 나중에는 좀 그걸 좀 해놓을게요. 여기 제가 컴퓨터를 바꾸는 바람에 이런 건 내가 몇 개 해놨는데 근데 이건 누군지 모르죠. 쓸데없는 게 났네. 잠깐만요. 기준이 날짜는 데 있었구나. 아 여기 있네. 다시 이 방에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오셨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옥의 왕을 받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바깥에 너무 몰랐다고. 버는 게 아니라고. 아, 우리 회원이 한 분도 계셨는데, 그걸 내가 안 해놨네. 그분도 또 다시 들어오셔서, 다 들어와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빠르고 막 대박이 막 몇백 프로 터졌다가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몇백 프로 수익률에 이제 혹하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내가 몇백 프로 수익률을 이렇게 광고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프로라고 광고를 안 하니까 다들 이제 몇백 프로라고 광고하는데 간 거예요. 근데 뭐 가만히 그 몇백 프로가 회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몇백 프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몇백 프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준은 전문가가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나가는 말, 이거 괜찮은데요? 했는데 이게 상한가 갔어. 아까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아까 괜찮다고 했죠? 몇 시 몇 분에 괜찮다고 했던 그 가격을 매수가 집어넣었고 계산 넣는 거예요, 매출. 아까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몇 프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방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몇백 프로 터지긴 터졌는데 왜 강남금손이 편하냐. 지나가는 말로 괜찮은 데가 아니고 자 정확하게 매수가를 편하게 제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페 가시게 되면 여기 제가 문자를 오늘도 폭발적 상승을 또 보였죠. 오늘 제가 3개를 올려드렸는데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특히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RF 세미 같은 경우도 자 이거는
16,150원에 오늘 그 미친 꿈에서 신호 포착된 게 이거거든요. 가장 정확한 게. 그 중에서 신호가 가장 깔끔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겠네? 16,150원 매수. 16,200원에 매수. 했는데, 오늘 뭐, 롯데 건강개발이 700원까지 올라가서, 한 3, 4%? 3, 4% 올라갔나요? 내일이면 이제 뭐 6%, 7%, 8% 가겠네, 금방. 거래가 터지는 정고점 돌파를 했잖아요. 그것도 깔끔하게 종가, 고가. 근데 일봉 신호가 나오고 이렇게 보통 올라가는데 주봉도 같이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깔끔하게 가겠네. 그리고 이 월봉이 신고가 뚫려있는 매물대가 없어요, 정배열.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서 신고가 패턴이 될 확률이 많아요. 수익률? 아, 이건 기본이지, 뭐. 두 자리 나오겠네, 일단. 쉽게 먹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매매래요. 신호가 알아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공부를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졸려요. 솔직히 저녁에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새벽까지 공부하니까 매일같이 공부해 진짜. 자동으로 다 아주 알아서 해주지만 그거만 믿고 있으면 안 되죠.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명품 방송의 쪽지게 방송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쪽지게 방송에 시스템의 종목 검색이 나오긴 하는데 20년 매매의 노하우 기술과 고급 정보가 같이 더해져서 성공되는 거지 이거 하나짜리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성공해요? 회사 내용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매매 기술이 없으면 그 시스템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사고 팔고 그렇게 따라간다? 그게 그런 100%짜리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 아니 시스템에 정보가 거기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기술적으로만 잡아내는 거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시스템보다 내가 더 먼저 매도를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신호 나오기 전에 한 박자 먼저 매도 때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CS 같은 경우가 그날 이제 금요일날 저번 주 막 폭락장인데 막 100포인트 빠졌다는 장이 100포인트 빠지는데 장중 상한가가 7종목을 2,700원에 초반에 10%대 초반에 들어서 상한가 갔어요 그날. 장중 최고가 10 상한가에 상한가. 100포인트 빠지는 폭락장에서 종목을 걸러냈죠 내가. 자동으로 종목에 CS가 포착됐다니까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상한가까지는 먹지 않고 뭐 중간에 먹고 나오겠죠 보통. 그리고 더 먹으신 분들은 대신에 그 시스템에 신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매도를 치라고 치면 되는 건데 뭐 단타는 10분 분봉 당일날에 맞이는 30분 분봉 30분의 신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직도 상승 신호가 30분 나오지도 않았네 지금.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의 중장기 스윙은 120분 분봉에서 하락 신호가 나면 그때 팔면 되는 거고요. 단기는 일봉, 중기는 주봉, 장기는 월봉.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보통 적절하게 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신호라는 게 있는데 이제 꺾이기 전에 신호가 하나 나오기 전에 막 달려갈 때 매도하는 기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한 박자 먼저. 팔고 나서 쭉 빠지죠. 뭐 이렇게 하락 신호 나온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 위에서 하락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팔았잖아요 우리가. 쭉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매도 기술을 공부를 배우시면 돼요. 여기서 매도를 여기서 줬어요. 또 3,820원 올라갔죠. 여기 뭐 3,750원, 800원 이런 데에 매도 때렸어 우리가. 쭉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 하락 신호가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기준을 갖고 참고를 하지만 요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매도의 포인트가 한 박자 먼저 팔 때는 또 자기만의 매매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강남콘솔의 이제 기술을 알 수 있어요. 매일같이 미친 꿈의 차트를 가지고서 미친 수익을 매일같이 급등, 당일 급등 및 상한가, 오늘 RF쌤이
사자마자 아침에 이거 18일, 19일 날 쭉 보세요. 그래서 먹고 수익 나고 날라가고 그리고 또 팔고 떨어지고 오늘 2월 1일 날 다시 재매수했잖아 지금. 시가에 사자마자 쭉 올라갔는데 벌써 한 5% 수익 나오고 있나? 다시 두 번 먹고 위에 두 번 먹고 한 번 두 번 먹고 세 번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갔죠. 관광개발 역시 오늘 가장 제가 신호로서는 RF7은 신호가 포착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내가 이제 오늘 RF7 회사 내고 워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갈주식이라고 알고 있어서 포인트 잡고 들어간 거고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한 거고 이건 신호가 딱 나오는 시스템에 이거다. 오늘 신호 왔다. 이거다. 매수 하고 쭉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업자분들에 한해서 좀 가능했던 종목. 약간의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했으나 그다음부터 이제 전업자만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이어가실 분들 길 갖고 이어가다가 오늘 쭉 날아갔죠. 어제 신호가 나왔는데 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가기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단점이 조금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만 들었거든요. 그 축제는 안 되고 날아가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신호에 포착됐던 것들이 근데 시스템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올리지도 않았지만 며칠 전에 나왔던 거예요 한번 시스템에서 매수 1위에 기관 매수 외국인들 매수 1위에 들어갔던 종목이었어요. 기관인가 외국인인가. 그러니까 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알아서 다 잡혀갖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내가 20년 노하우 가지고 접목을 시키니까 얼마나 확률이 높냐고요. 나 혼자 그냥 해도 잘하는데 시스템이 도와주니 얼마나 더 편하고 더 잘 돼요. 수급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속도가 또 빨라요. 매일같이 적어드리는데 뭘 고민합니까? 매일같이 뭔가 수익이 나오고 있구만. 매일같이. 내가 매일같이 올려드리잖아 지금 매일같이. 근데 내가 그냥 수익 났으니까 아니고 다 이런 캡처를 떠갖고 보여주잖아요. 이건 무료 카톡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무료 카톡에 있는 내용도 있고 이 내용이 무료 카톡에도 있어요. 무료 카톡. 우리끼리만 그것도 아니고 무료로.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게. 고민하지 마시고 종합주가 지수도 제가 이제 폭락 다 피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폭락 오늘 것도 보세요. 지수 하락 인버스 떨어지고 어제 인버스를 청산해서 청산 29일날 26일날 하락에 대한 베팅 하락 신호 나왔다. 떨어지는데 이제 어제 청산하고 오늘 아침에 청산하고 지수는 또 올라갈 거다. 양봉 나왔다. 양봉. 시가 매수 나가면 이제 못 산다. 빠졌잖아요. 지수. 그래서 일단 그 왜 내가 이렇게 세밀하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이렇게. 근데 2750까지 내려간다 치더라도 중간에 이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죽는 장이 아니라서 왜 죽는 장이 아닌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반이도 1월달 지금 경기부양 카드를 대규모로 했는데 여기다가 재난지원금까지 준다는데 무슨 하락장이 왜 들어가냐고 지금. 그러니 연속 하락 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분봉을 보니까 바닥에 바닥 수직 낙하 바닥 반등 나겠네. 그래서 어제 청산했다니까요. 어제 인버스를 청산했다니까. 인버스를 남들은 금요일날 폭락 맞으니까 시장이 패닉을 가고 장이 끝났고 무너지고 다 죽는 줄 알았죠.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열심히 주차하시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활용하시고 쭉쭉이에요. 쭉쭉 떨어진 거 주워 담는 쭉쭉. 사고 싶었던 그동안의 종목이 바겐세일을 할 때 이때 구입을 하는 거다. 무료 카톡 들어오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무료 카톡에 안 계신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공개방송에 오시는데 무료 카톡 왜 안 들어요? 공짜로 알려주는데. 형이 있잖아요. 무료 카톡 신청하기. 무료 카톡 신청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회원님 그 핸드폰으로 로그인 후에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안 하면 핸드폰 번호 누르라고 나와요. 로그인하면
문자가 전송이 돼요. 회원님한테 문자가. 그러면은 네, 전송되면 네, 그 문자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비밀번호는 네, 이렇게 7777 네,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무료 카톡 들어오세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지수 맞히지, 종목 맞히지, 매일 급등하지, 증거 있지, 녹화 방송 있지. 롯데관광개발 이거를 무료로 들었다니까, 무료로. 봐봐, 여기.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실시간 이거를 보여줄게요. 롯데관광. 봐봐요. 여기 이게 무료 방이 여기 이게 무료 카톡이라고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한번 여기 있는지 진짜. 캡처 뜬 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 어디 가면은 그 사기쳐갖고 그 캡처를 하지도 않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한 명도 없어. 그럼 뭐 때려면 해갖고 붙여놓으면은 누가 뭐 회원도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가짜로 막 해가지고 캡처 떠갖고 보여준다고. 난 지금 이 캡처 뜬 게 무료 카톡에도 있고 유료 카톡에도 유료 회원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하신다고요. 무턱대로 믿으면 안 되고 또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는 안 그러지만 뉴스에 보면은 사기치는 사이트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TV 사이트 말고 가짜 막 있어요. 막 회사가 유료 회사 이게 뭐 카톡으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받고 갑자기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방을 없애버리면 붕 뜨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요 막. 그러니까 왜 그런 데 자꾸 가입해요. 아니 우리나라 머니투데이 방송 공식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이런 TV 이런 데서는 그렇게 못해요. 사기친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있잖아요. 16,150원에 오늘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오늘 딱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원래 완벽하게 딱 찍힌 게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RF7은 신호에 나온 게 아니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수급의 4단계만 세게 들어갔는데 신호는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하나 더 이제 뭐예요? 그 하나 더 그렇죠. 이 세 개. 하나 더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는 400mAh인데, 이것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제가, 하나 또 나왔네, 이거 어떻게 3%대, 4%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하실래니까 또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할까요? 근데 이제, 뭐, 종목을 계속 늘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더 집중하자. 종목 개수를 늘리기보단,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이게 정확한 것 같아서 난. 특히 롯데관광개발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갖고. 이거 신고가 가는 것인데 지금 중국발 나중에 시진핑 방한 올 거는 당연한 거고 시진핑 방한 대비 중국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중국주에다가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면서 여행객 수가 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인터파크 최근에 상한가 왜 가는데요? 여행객 수, 예약자 수 급증으로 올라갔잖아요. 모두 여행객은 왜 올라갔는데, 이게 다. 코로나 끝나간다 해서 여행자 수, 예약자 수 늘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 다 엄청 올라갔죠. 이게 바로 여행주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바로 코로나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연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막 걱정하죠? 걱정 안 해도 돼요. 시장의 반응이 제일 정확해요. 끝난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그럼 안 끝나는데 여행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니 코로나 끝날 장지 알 수도 없는 거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네? 자, 이래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울 거냐 말 거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시장에서 알아서 다 알려줘요. 뉴스? 아마도 알아요.
스펙고 빅테크가 올라갈 때는 방산주가 막 올라갈 때는 보통 이제 대북악재가 나오고 방산주가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남북교육주가 올라갈 때는 대북호재가 나오고 그럼 대북호재와 대북악재는 뉴스를 안 봐도 안다고요. 시장의 반응이 가장 정확하다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끝난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시장은 이미 반응하네요. 지금 보면. 그럼 여행주 안 하나요? 했죠. 공항개발? 이건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갖고 모두 투 하나 투 이거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에 그 노랑 풍선을 노랑 풍선 찾을 때마다 찾기 이상하게 어려운데 왜 찾기가 어렵지? 여기 있는데 노랑 풍선 9월달에 했어요. 우리는 여행주를 대장주가 모두 투어가 아니에요. 노랑 풍선이에요. 그때 노랑 풍선이 이때 상한가 갔죠? 여기서 이날 상한가 갔는데 이날이 8월 12일이에요. 모초는 이때 상한가 안 갔잖아요. 밀렸잖아요. 후발주예요. 대장주와 후발주를 뭘로 구분하냐? 시장의 반응. 뭐가 힘들게 자기가 분석합니까? 시장이 말하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자기가 분석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아니다면 아닌 거고 맞다면 맞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면 돼요. 우리 했어요 이미. 여행주, 모투어, 노랑풍선 대박 먹었어요. 9월달. 아니 어떻게 앞날을 그렇게 밀어놨대요? 9월달부터? 시스템이 나왔다니까 신호가. 오케이? 그래가 코로나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빨리 백신 나오게 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서 그럼 코로나 끝나려나 보다. 그 여행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행주 했던 거예요. 그 신호도 나왔는데 신호도 나왔지만 신호가 나왔는데 그 함부로 하기는 그런데 아직 지금 코로나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상관없다. 코로나 안 끝나면 어떠냐. 백신? 곧 나올 걸로 보이다 보니 왜?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백신 빨리 만들어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호가 나와서 했죠. 근데 노란풍선이 쭉 나중에는 정말 이때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이때 처음엔 안 했고 상 치는 거 보고 대장은 노란풍선이다. 그래서 16,000원대? 여기 뭐 있잖아요. 가격이 있네. 16,350원. 자 보이시면 일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노란풍선 16,350원 매수 딱 드리고만 내가. 자 들리시면 일자, 안 들리시면 퇴장시킵니다. 지금 시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지 않았는데 일단 시장 흐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는 전문가가 어딨어요. 눈으로 봐야 이게 거짓말인지. 난 항상 주식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해요. 어디 거짓말이죠 어디. 요렇게 보는 내용이 다. 자, 계신 분들, 지금, 안 누르시면, 안 계신 거로 간주하고, 안 계시는데 뭐, 퇴장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안 계시는데 뭐. 일자 안 누르신 분들은, 안 계신 걸로 간주하고 퇴장시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매일 급등,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변곡점을 기가 막히게 맞췄죠? 자, 그런 것들을, 지수와 종목을, 둘 다 맞출 수 있는 전문가, 그런 전문가와 같이 하셔야 회원님들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라니까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제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도 내 스스로를 내가 알지만 지금 무기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그 시스템이라는 게 다 무기예요. 무기. 자동 종목 건설 시스템, 미친 꿈의 차트, 정답지의 비밀 차트, 빠른 정보력의 기사 내용들, 그리고 그 종목을 분석할 때 관련된 각종 정보, 혹은 기업 분석,
혹은 네, 아무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뭐 가져오고 이렇게 막 모으고 여러 가지 분석하는 그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다 보고 왜 올라가는지 빨리빨리 막 캐치하죠. 내가 막 두들기죠. 막 두들기면서 왜 올라가지? 막 조사하는 거 다. 딱 나와. 아, 이게 왜 올라갔구나. 일반 기사에는 안 나와요. 우리 HTS 뉴스에 보면 뭐 호재가 터지면 거기 나오죠? 안 나와요. 거기 잘 나온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XS 봤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HTS 뉴스만 보고 있거든, 나도? HTS에 링크가 돼갖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아침에 올린 게 다 있는데 HTS 뉴스가 그게 보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HTS의 그 뉴스가 기사가 뿌려주더라고요, 이게 장중에. 그리고 우리 샀는데 갑자기 쫙 날아가는 거예요. 저 혼자만 아는 내부 정보가 아니고 원래 인터넷에 나온 건데 인터넷에 나온 걸 우린 나는 알려드렸는데 HTS에 링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HTS에 링크가 나중에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게 처음 나온 건 줄 알겠지만 이미 아침에 다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HTS만 보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처음인 줄 알고 호지 났다 따라 들어가잖아요. 미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때 팔아버려요. 그 굉장히 이게 주식이라는 자체를 모르면은 정말 엉뚱한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그 세방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네, 안녕하세요. 자, 세방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제 오늘 시간에 다니까 급등한 종목들을 한번 특징들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일단 세방 세방이라 세방 네방 다섯방. 자, 이거는 내일 살까요? 자, 살려면은 일단 이유는 자회사 세방전지가 최근 이제 급등을 보이면서 모회사로서 세방이 지분가치 때문에 움직인 건데, 현재 지분 37% 정도, 약 38% 정도 약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보다 보여주는 그 지분가치가 2배가 넘으니까, 현재의 요 시가총액보다, 시가총액이, 한 2배는 가야 되는 거, 2배. 그러니까, 그런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세방 때문에 간 거네, 세방. 일단은 세방전지는 이제 세방 때문에 간 건데, 세방은 일단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의 메리트가 있고, 보니까, 세방전지. 세방전지.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세방전지는, 네, 전지. 요거는, 자, 모멘텀이 자동차용, 산업용, 축전지, 제조 판매. 축전지. 축전지. 배터리 쪽이죠.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럭키드 배터리 브랜드 보유한 회사. 세방그룹 계열사, 세방전지. 럭키드 배터리. 차량용 축전지 매출 비중이 높은데, 배터리. 삼성 SDI, 로스로이스 첫 순수전기차 배터리 공급 추진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전기차 관련주로 세방전지가 올라가면서 세방이 지금 시가총이 낮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모회사가. 자회사보다 지분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이 낮은 거예요. 지금 2배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숫자로 가진 않아요. 1 더하기 1이 뻔히 아는데 2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10년 후에는 2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에 맞는 그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치가 저평가라고 거기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때가 맞을 때 지금 올라갈 때냐. 그러면 세방이 시간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잠깐만요. 예, 해야 되겠느냐. 그럼 아침에 시가 붕 뜨는데 이게 추경 매수가 가능할까요? 일단 싼 바닥은 뭐 나쁘지 않아요. 항상 급락하면 올라가잖아요. 도로 빠져요. 2번의 바닥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월봉에서 그것도 월봉인데 4개월째 매수예요? 한 4일째도 아니고 4개월인데 내가 떠올라는 주식을 지금 와서 사지 않아요. 세 번째부터는 월이든 주든 일이든 3개부터는 보통 안 사요. 2개까지는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연속 상승 후에 시가가 갭 상승 떴을 때는 보통 단기 매도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살 수가 없고 네, 팔아먹는 거예요. 자, 대조산업은 일단은 세종시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과거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보궐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에 대한 본격화를 주문하면서 세종시 관련주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뭐 근처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 시가를 떠요. 세종시 국회 이전 그런 거 이제 뭐 개헌을 통해서 또 하는 건데 세종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세종시로에 이전하는 이유가 뭐 부동산 가격을 뭐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균형적인 국토 발전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세종시 이전 이전을 찬성하는 게 더 많다라고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찬성표가 많다. 국민들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국민들의 반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결정이 확실하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변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이런 변수가 있는 것은 별로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평선 자체도 역별된 상태에 있네요. 그것도 120선 아래로 있네.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해요. 재료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좀 가능하고 예측이 되는 그러한 그러한 종목이 그런 종목에 보통 매매를 하죠, 우리가. 자,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뭐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 무료님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라텍. 그래서 내일은 시간에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일단은 세종시 관련주에 유라테크도 지금 올라갔네 보니까 9.6% 거의 상한가. 근데 위치가 비슷해요. 보면은 위치가 중기적인 주봉이 거래가 터지고 그 중앙선을 돌파를 해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뭐 매매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죠. 세종시는 알 수 없어도 어떻게 되지. 프롬파스도 마찬가지.
파라볼릭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이렇게 되고 있는 요런 형태에 이렇게 떨어지는,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변수가 있는 이런 쪽 다 시간이 올라갔는데,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쪽은. 피들렉스는 시간에 한 5.9%가 올라갔는데, 요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풍전상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에 대한 주가 움직임, 괜찮게 움직이죠? 반도체 쪽. 페미스 반도체 업체로서 메모리 반도체 개발 판매를 하는 회사거든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 급증, 공급은 딸리고, 그 반도체 주에 뭐 할래? 하나 해야 되는데, 원래. 오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했잖아요, 오늘. 지금 보유 중이에요. 보유 중. RF쌤이 보유 중이에요. 우리 이거예요, 우리는. 반도체는 이거예요. 2번 먹고, 3번째 오늘 2월 1일 들어갔어요. 반도체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반도체 오늘 가고 있죠. 반도체, 우리 회원님들은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반도체가 아니고, AI 반도체예요. AI 반도체. 자, 예를 들어서, AI. AI 반도체 요 관련 내용을 잠깐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보면은, 디지털 유질 쪽에 대한 투자. 앞으로 디지털 유지 정책 관련주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2가지 한국형 유질 정책이 2가지가 있죠? 디지털 유질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예요. RF, 쌤이.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할 거, 이제, AI 핵심 부품, 시스템 반도체. 근데 AI 반도체 안 할 거예요? AI 반도체가 뭔데요?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찾기가 힘드냐? 여기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 있네. AI 반도체. 그럼 AI 반도체가 뭔데 도대체? 어떤 거 해야 되는 건데요? AI 반도체. 제2의 D램.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디 갔어? 자료가 어디 갔지? AI.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자료가 제가 이제 컴퓨터 바꾸는 바람에 잠깐만요. 있을 텐데 여기. 잠깐만요. 있는데?
여기도 있고. 이랬어. 이런 기사? AI 반도체, RF세미, MPU 협력업체. MPU, 잠깐만요. 기사가 안 보이냐, 이렇게. MPU. 여기 있네요. AI 두뇌 MPU. MPU는 MPU 관련주가 뭐예요? AI 두뇌 MPU. 그래서 MPU 쪽 여기 있네. 기사가 있을 텐데. 응? 여기 있다. 기사가 잠깐만요.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PU가 뭔데요? MPU 뭐고? 그 관련 회사가 뭔데? 여기서 찾아야겠다. 이게 더 빠르겠다. 잠깐만요. MPU. 잠깐만요. MPU. RF 세미. 여기 있잖아, 여기다. 여기 있네. 여기 있죠? MPU, RF 세미. 그 AI 반도체, MPU, RF 세미. 기사를 타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RF 세미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이 AI 핵심 부분, AI 반도체 쪽에 대한 우리가 공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RF 세미 하시면 돼요. 기사가 시작에서 핫하게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로 이미 많이 부각이 된 종목이에요. 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사가 나와서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 그게 대표고, 시작에서 AI 이슈가 나왔다면 RF 세미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요로 가입하시면, 많은 이제 공부를 합니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필렉스는 안 해요. 이게 월급은 줄줄줄 흐르고 있잖아요. RF는.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되는 거래가 터지고, 소화가 치고, 돌파된 상태예요. 근데, 이건 솔직히, 요거를 봤을 땐 좀 잘, 정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비밀 차트를 봐야 돼요. 비밀 차트를 보면은, 야, 이거 가는 거잖아, 이거. 보여요? 가는 게. 갈주식이에요, 이거. 그래서 갈주식이냐 아니냐. 근데 갈주식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여기서 매수하면은 갈주식이어도 떨어지겠죠. 향후에 우리가 투자의 대상을 항상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지. 매수의 포인트를 여기다 사면 손해보겠죠. 이런 사람 손해보겠죠. 그런 건 잘 신호를 보고 사야죠. 이거 사라고 하네. 여기서 지가 사라고 하네. 이렇게 사라고 하잖아요. 가고 사라고 하잖아요. 가잖아요. 이렇게 사면 먹고 자, 그래서 저 신호에 따라 매수 포인트를 다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근데 매도는 이렇게 이거 좀 늦어요. 늦어서 한 박자 먼저 매도를 여기서 때리고
하락 피하고 오늘 다시 매수했죠? 아까 보셨지만 RF-세미를 다시 오늘 2월 1일 날 다시 들어갔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다 보여주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매매한 그 과정을 쭉 보여주고 근거를 보여주고, 근거 없이 뭐 몇백 프로 수익 났습니다, 몇백 프로 수익률, 500% 수익률, 1000% 수익률, 2000% 수익률 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정이 나왔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증은 그 수천 명,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한두 명이 이제 뭐 먹겠죠. 왜냐면 뭐 괜찮네요 이런 말만 해도 가고요. 이 사람 엄청 얘네들 힘들어요. 방송하다가 이거 하면은 저도 시간이 이거 할 시간이 없는데 자꾸 광고하네 애들. 자, 그래서 반도체는 RF-세미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해요. 샀다가 이거 어차피 갈 주시는 거 아니까 샀다가 받으면서 계속 해요. 그래서 100%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봐서 또 아니면 탁 쳐버리고 안 해요. 우리는 일단은 이제 특별하게 뭔가 하락에 대한 징후들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이걸 가지고 계속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면은 손해보겠죠. 우리 벌써 최근에 매매만 3번이에요. 옛날 거 합치면은 옛날에 이때도 했었을걸요? 이때 아무튼 옛날 했어요. 우리가 먹었어. 이것도 먹었는데 뭐 5번 6번 했겠죠. 많이. 최근 게 3번이에요. 최근 3번.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은 이거가 좀밖에 안 해. 나는 비밀 차트가 좀 예술적으로 그림이 어떤 기준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게 정답은 제 비밀 차트를 알 수 있고, 이런 종목을 찾는 건 종목 검색 시스템에서 미친 구매 차트가 알아서 잡아줄 거고. 얼마나 이 시스템이 정말 너무 조화롭지 않나 이거? 그리고 평소에 공부하고 그 20년의 노하우 가지고 하락시 나오기 전에 미리 팔아버리고, 그게 다 돼야 되지 뭐 하나만 가지고 되겠냐고. 시스템 가지고. 자, 얼마나 이렇게 해도 100%가 안 되는데 어설프게 대충 한다고 이거 돈 벌겠어요? 저는 90% 넘었어요. 이미. 뭐 적중률은 90%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걸로 하면 되고, 모비엑스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 시간에 5.6%가 올라가는데 모바일 게임 업체거든요. 근데 게임은 지금 게임주가 요새 몇 개 가요. 그러니까 신호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카카오 게임즈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더블 게임즈를 하니까 안 한 건데 게임주가 요새 간다고요. 지금 아마 중국의 시진핑이 오게 되면 8호가를 내줄 거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항해 규제 해제해주면서 게임주가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게임주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일단 게임주 쪽 이거 말고 넷게임즈,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지금 일부 나온 게 이거예요. 근데 더블 게임즈가 더 끝내줘요. 이것도 지금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 매출이 매년 증가인데, 일단은 소셜 카지노 업체로서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 카지노 하면 뭐 돈을 까먹는 그런 어떤 뭐 분야인가요? 맨날 돈 벌죠. 특별하게 뭐 제품을 만들고 파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급격한 하락이 나면서 가격적인 큰 메리트가 생겼고, 그러면서 주봉에서 신호가 딱 나오길래 이때 시작한 거 우리가 보통 조금 소리 났어요. 7만원까지는 너끈해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게임주 쪽이 이 종목 위주로 하고 있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W 게임즈 하면은 뭐 여기에 W 게임즈 무료 카톡에도 있어서
더블 게임즈, 더블 게임즈, 더블 게임즈. 실제 이 무료 카톡 내용 아니에요. 캡처도 아니고 이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때 6만원 내가 드렸거든요. 무료 카톡으로. 이분은 무료 회원이에요. 무료 회원님이 6만원을 샀어요. 7만원, 그죠? 7만원 내가 7만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쉬운 거예요, 이번. 그래서 게임즈 쪽으로 움직여요. 오늘 더블 게임즈 중심으로. 실적 좋은 거. 그리고 월급 낮고 과대한 거. 주봉이, 중기적인 주봉이 깔끔하잖아요. 밴드, 중앙선, 첫 돌파. 50권, 이제 시작. 떨어진 주식이라 올라갈 확률이 높죠. 좋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저런 모비리스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이건 예측보다는 기술적 대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이 미래된 전망 밝아도 필요 없어요. 그 신규 상장 종목은 데이터가 얼마 없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얼마 없어서 예측이 잘 안 돼요. 순간적으로 심리적 뇌동매매를 통한 순간적인 어떤 쏠림 현상으로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은 가치적인 투자보다는 기술적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거래가 터진 형태가 나올 때는 음봉이 나온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음봉 나왔으면 다음 봉은 양봉, 음봉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시간에 대해 이제 올라는 가지만 게임주의 더블 게임즈가 또 아이고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네, 더블 게임즈가 됐지. 네, 더블 게임즈가 우리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게임주로 계속 밀어붙여보고, 그리고 어제 금요일날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그런 날에도 플러스가 나왔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서. 옥석 가리기라 해서 흙 속에 진주를 찾는 거. 오히려 급락장이 오게 되면 더 종목을 찾기가 더 좋습니다. 몇 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날에 몇 개 올라간 게 없는데 그 중에 올라간 게 더블 게임즈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한 7만원까지 밀어붙이시면 그냥 손쉽게 돈을 버실 겁니다. 게임즈 쪽 시간에 가니까 해서 올라간 거 일단 이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호전 실업? 네, 호전 실업. 저는 이런 건 별로. 이거 스포츠 의류 생산? 이런 건 앞으로 전망이 별로 없어요. 의류 생산에서 뭐 얼마나 회사가 커요. 셀리버리, 오프라 갖고 뭐, 그게 그거죠. 셀리버리는, 앞으로 꿈이 있는 걸 해야 되면 4차 산업혁명에 자율주행, 뭐 드론,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 것들이 꿈을 갖고 가는 게 코스닥 시장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셀리버리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조대웅 대표가 뭐, 어떤 경제 TV에서 무슨 기술 관련 라이센싱 현황을 밝혔다고 하는데, 근데 시간에 4%밖에 안 갔어. 네, 그거는 꽝이에요, 꽝. 정말 대표가 와가지고 무슨 라이센싱 현황을 막 얘기할 정도면은 뭔가 이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세야 되는데, 저거는 대표가 급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게 되면 TV에 나가고 막 광고하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더 이상해 보여요.
더 이상해 보이는 거, 그거. 회사가 뭔가 이제 자신감이 있고 괜찮으면 그게 광고 안 하거든요, 보통. 불안하니까. 광고로 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런 거는 실제 재료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저는 봐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은 우주항공 테마, 자회사를 통해서 생산하는 하이드라진이 위성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시간에 한 3.9% 정도 올라갔는데, 근데 뭐 일단은 이미 이렇게 올라간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월봉 자체가 올라가 있는 거 안 되고요. 이거 역시 아까 얘기했던 거 세무시 관련주. 세무시 하려면 아까 대장주로 해야죠. 대주사라고 한다거나. 근데 그쪽은 변수가 많고 차트가 깔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아까 RF셉이 끝내주죠. RF셉은 우리의 주력주예요. 승부주. 집중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RF셈이 오늘도 짜릿한 매매를 통해 오늘 아침에 시가 매수하고 바로 급등해서 오늘 사자마자 쭉 바로 급등하고 쭉 가고 있죠. 이만큼 약 5% 정도, 4, 5% 정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은 요 RF셈을 확인한다. 우리 원래 2번이나 먹었던 종목이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회사가 좋다는 거. 그래서 2번 먹고 또 사서 쭉 수익 나서 또 팔아 먹었는데 다시 산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근데 현재 질문을 받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서 보통 뭐 건져낼 만한 것도 있지만 오늘 이런 특징들이네요, 대부분이. 그리고 NX 같은 경우에 시간에 한 3.1%가 올라가는데 뭐 일단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한다 해가지고 인테리어 주고 올라갔지만 우리는 HDC 산업개발 오늘 HDC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요거를 정말 부동산하게 잡는다고 대규모 건설을 많이 할 거예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저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제가 미친 꿈의 차트에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 가치를 좀 더했거든요. 가치적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좋죠. HDC 포가 PBR이 이야 미친듯이 좋네. 현대그룹, SK그룹, 삼성그룹 대기업 계열사가 PBR 0.5 내려오게 되면 일단 당문돈이에요. 일단 미쳐야 본전이에요. 본래 PBR 1.0 이하가 저평가거든요. 자산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이 이제 1.0인데 갖고 있는 뭐 물건들 공장에 닫힌다면 뭐 기계 갖고 있는 돌아가는 기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구입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통 이제 매기다 보니 감가상각도 하긴 하지만 감가상각을 해도 실제 중고로 팔았을 때는 더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1.0보다 0.5 이하가 정말 제대로 된 저평가예요. 진정한. 여기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포도 지금 낮은 가격이라서. 근데 지금 이러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는 종목이 일단 뭐 이익률도 2자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자리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굉장한 저평가의 종목인 요거를 뭐 수급에서는 특별히 뭐 크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건 조금 사긴 샀네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저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모멘텀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한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건설주는 난 요걸 가지고 아침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뭐 지금 매수 포인트는 지나갔죠. 여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요때가 되겠죠. 시작할 때 여기고
장기는 이미 이제 20개월 돌파할 때 여기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려면 주택공급 방안에서는 이쪽인데 과열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회원님들이 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고 가다가도 못 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짧게 먹고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RF쌤이 끝내줬죠. 오늘 아침에 제일 막 밀어붙이는 게 RF쌤이 아침에 신호가 딱 나온 게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 롯데관광개발을 내가 무료 카톡으로 16,150원에 딱 오늘 이걸 드리고 150원 딱 드리고 700원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롯데관광개발이. 그래서 150원 드리고 550원 나왔으니까 한 3%, 4%? 4% 정도? 5%, 3%구나. 3.5% 정도? 일단 뭐, 3% 정도구나, 3%. 3% 정도가 딱 올라가는 거 보고, 잘 됐다. 오늘 깔끔하게 올라갔다. 내일 또 올라갈 텐데, 뭐.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나고 탁 찍고 탁 가는 게 기분이 좋죠. 쭉쭉쭉 가니까.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다가도 멈추고 하다가 못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죠. 아까 0.2나 담은 돈이라면서요. 그쵸? 장기는 좋은데 한 1년을 보고 투자하는 건 좋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NX보다는 이런 쪽? 근데 NX도 좀 어려워요. 지금 예전에 한번 떴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뭐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데 이거 한번 주가 올라간 거라 이건 좀 어렵죠. 이격도가 크잖아요. 이미 주가 많이 올라갔구만 뭐. 이런 거 말고 세방전지도 아까 2차 전지 관련주로 올라갔다 그랬죠? 뭐 필요 없고 퓨처캠 이렇게 고가 행진을 하다가 대인명이 나온 종목은 일단 스톱 끝난 거예요. 그것도 심리가 과열권 끝난 거예요. 끝!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뻔히 끝난 거 난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분들은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를 모르다 보니 그냥 무턱대고 계속 매수 보유 아이구나 이거 버려될 주식을 아직도 모르고 계속 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될 주식인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끝났어 이제. 그래서 시간에 이제 나오지 없어 이제. 유동인구가 특징이네요 오늘. 뭐 특별하게 시간에서 할 만한 건 없고 아까 그나마 이제 내일 핫하게 이슈거리는 일단은 세종시스테마예요. 아침에 세종시스테마가 대류산업이라든가 이제 유라테크가 올라가겠죠 시가가. 근데 중간 좀 가다가 밀릴 수 있고 음모로. 근데 의외로 진짜 세종시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가 정말 세종시 이전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쪽 분야에 대한 대형 호재가 나면서 주가가 한번 붕 뜰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절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뭐 시도하려고 한다면 뭐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저는 불확실성에 굳이 우리가 왜 시도를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차트도 원래 재료가 호재가 나오는 위치는 좋아요 위치가. 근데 차트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아까 RF쌤을 한다거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RF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고 지수는 일단 인버스 청산을 1월 29일날 청산을 했던 것처럼 지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열심히 투자해서 돈 버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지수 지금 경기 부양하는데 무슨 폭락장이 왜 와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다만 그냥 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증시가 막 떨어지네? 그럴 수 있죠. 아직 바닥 아니에요. 조정에 대한 여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시장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진행하는 종목이 다 그것을 감안한 매매라는 거예요. 지수의 관련성을 띄는 종목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수 관련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도 갈 수 있는 거 위주로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특징을 좀 봤고, 방금 뭐 우리가 어떻게 지수 종목들 했는지 좀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녹화방송도 많이 되어 있으니까 녹화방송 보시고요. 우리는 오늘도 짜릿한 매매를 또 했다라는 거예요. 쭉쭉쭉쭉 올라가는 짜릿한 매매를 또 했다라는 거. 매일같이 뭔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방송에 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딴 데 가서 하시다가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딴 데 가서 다 후회한다니까, 진짜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내 자신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것만 쓰면 돈 버는 거야 뭐 어렵지 않아요. 평생 돈 벌 자신 있기 때문에 11년째 왜 하고 있습니까? 고은영님이. 벨라장님도 10년째 정도, 그러니까 그분은 10년 꾸준하게 연장한 건 아니지만은 중간 잠깐 쉬었지만 저랑 같이 한 인연이 10년이 돼요. 그분도. 전 사이트에 있던 분이 벨라장님도. 그리고 벨라장님 말고도 또 누구였더라? 파워멘탈님. 저분도 몇 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또 기억을 못해서 또 서운하지 마시고, 기억이 잘 안 나서 다른 분들은 또 있을 텐데 지금 몇 분 계세요.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이. 또 누구였더라? 그리고 여기 MTN 따로 오셔갖고 몇 년째 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몇 년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딴 데 가서는 못해요. 제가 해드리는 거, 그렇게 서비스 받다가 딴 데 가면 못한다니까, 진짜.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날걸요? 왜냐면, 장전에 제가 쭉 오늘 할 거 다 알려줘요. 딴 데에서 보통 그렇게 하네요. 미리 알려줘요. 직장인분들 편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도가 다 알려줍니다. 왜 올라가는지 기사까지 보내드려요. 기업 분석 다 해줍니다. 실시간 당일 날아가는 거 잡아드려요. 단타 매일 나와요. 매일 급등이에요. 뭔가 매일 나와서. 딴 데 가서 못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방송 종료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장 끝나고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결정 좀 해보세요. 계속 늘어질수록 회원님들의 돈 버는 시간은 자꾸 지나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마지막 인사 나누면서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자, 디엔지님은 RF 세미를 하고 싶다면 유료회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방송 종료했습니다.